복소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새로운 수를 도입하여 수의 범위를 확장해 봅시다. 실수 범위에서 x제곱은 1에 그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나 x제곱은 마이너스 1에 그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근위를 가지도록 하려는 새로운 수를 생각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하나의 새로운 수를 생각하고 그것을 문자 i로 나타내기로 합니다. 즉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셈이죠. i는 우리 허상의 라는 뜻의 이미지를 첫 글자를 따서 i라고 나타내기로 합니다. i를 허수단이라고 하고 루트에 마이너스 1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x제곱은 마이너스 1에 그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i로 쓰면 되겠네요. a가 양수일 때 루트 ai의 제곱은 ai의 제곱이므로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a가 되죠. 또한 마이너스의 루트 ai를 제곱해주면 ai 제곱, 이 또한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따라서 루트 ai와 마이너스 루트 ai는 x제곱은 마이너스 a의 근이 됩니다.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루트 ai와 마이너스 루트 ai 두 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3인 경우죠.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 셈입니다. i는 이미지너리 넘버에 i를 따왔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i는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이 됩니다. a가 양수일 때 루트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i를 덧붙여 써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복소수를 정의하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i를 우리는 복소수라고 하고, 여기서 a를 실수부, b를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라고 불러줍니다. bi가 아니고 b죠. 모든 실수는 a 더하기 0 곱하기 i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모든 실수는 복소수입니다. 또한 b가 0이 아니면 a 더하기 bi는 실수가 아니므로 실수가 아닌 복소수를 허수라고 합니다. 특히 a가 0인 bi 꼴은 우리 순허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수는 허수 부분이 0인 수고, 허수는 허수 부분이 살아 있어야 되죠. b가 0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나 a가 0인 경우는 순허수, a가 0이 아니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복소수의 가장 큰 특징은 복소수는 대소관계를 알 수 없다입니다. 허수에서는 대소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고, 즉 다시 말해서 2i랑 3i랑 대소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복소수가 같을 조건, a 더하기 bi와 c 더하기 di가 서로 같을 경우는 실수부와 허수부가 각각 같을 때이므로 a는 c와 같고 b는 d와 같을 때 우리는 두 복소수는 서로 같다고 합니다. 반대로 a 더하기 bi, c 더하기 di가 같으면 a는 c, b는 d가 됩니다. 특히 a 더하기 b가 0이면 실수부도 0, 허수부가 0이고, 반대로 a와 b가 0이면 0 플러스 0i는 0이 되겠죠. 복소수가 서로 같을 때의 조건을 사용하려면 실수라는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실수라는 조건이 없다면 a 더하기 bi가 0일 때 a가 i, b가 1인 경우에도 계산해보면 0을 만들 수 있겠죠. 따라서 a0, b0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a와 c가 같고 b와 d가 같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켤레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수를 우리가 켤레복소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호로 a 더하기 bi의 위에 발을 그어서 표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즉 a 더하기 bi의 켤레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a-bi입니다. 자, 읽을 때는 우리 z 바라고 읽겠습니다. 개념 콕콕도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소수의 연산, 복소수의 사칙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덧셈 뺄셈은 허수단위 i를 문자로 생각해서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i 더하기 c 더하기 di를 더할 때는 a와 c를 더하고 b와 d를 더해서 a 더하기 c에 b 더하기 di로 계산하면 되겠죠. 뺄셈도 마찬가지, a와 c를 빼고 b와 d를 빼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곱할 때는 다항식의 곱셈처럼 곱하되
마지막에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개해서 마지막에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이곳에 마이너스 bd라고 쓰면 되겠죠. 따라서 실수분은 ac-bd, 허수분은 ad 플러스 bc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i 곱하기 2 더하기 i를 곱하면 실수분은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2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2와 마이너스 2를 더하면 0. 자, 실수분은 0이 될 테고 허수분은 이렇게 곱하면 i, 이렇게 곱하면 4i니까 5i가 되겠네요. 다 전개해서 i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여기 2랑 마이너스 2 소거하고 나머지 5i 계산하면 되겠죠. 나눗셈을 할 경우에는 a 플러스 bi를 c 플러스 di로 나눌 경우 c 플러스 di가 분모에 있는데 이 c 플러스 di의 켤레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치 무리식의 유리화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여기가 c제곱 마이너스 di 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수분은 이렇게 c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ac 더하기 bd가 될 것이고 허수분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허수분은 이렇게 계산하면 c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bc-ad의 i 이렇게 되겠습니다. 켤레를 곱해주면 되는데 분모에 순허수라면 i만 곱해줘도 되겠죠. ci가 아니고 i만 곱해줘도 되겠습니다.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살펴보면 어떤 복소수와 그의 켤레를 더해주면 허수부가 날아가니까 여기가 2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끼리 곱해줘도 아까 했듯이 합차공식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사실은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복소수와 그 켤레의 합과 곱은 항상 실수입니다. z가 실수이면 허수부가 0이므로 그의 켤레 복소수도 자기 자신이 되겠죠. 따라서 실수이면 켤레는 z반은 z와 동일하겠습니다. 반면 순허수일 경우에는 그 켤레 복소수가 허수부가 부호가 바꿔주면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그러면 z반은 마이너스 z가 되어서 순허수일 때의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z입니다. 켤레 복소수의 성질 이런 것들은 간과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Z1의 켤레의 켤레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면 자기 자신 되겠죠. 마찬가지 더한 다음에 켤레를 취하나 켤레를 취한 다음에 더할 경우나 같다. 뺀 다음에 켤레 취한 거랑 켤레 취한 다음에 뺀 것이 같다. 곱할 때도 나눌 때도 모두 다 성립한다. 허수단위 i의 거듭제곱 주기성을 살펴보겠습니다.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고 i 세제곱은 i제곱의 i이므로 그리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i가 되겠죠. i 4제곱은 i제곱의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1 나옵니다. 그러면 i 5제곱은 i 4제곱의 i를 한번 곱할 거니까 i 4제곱이 1이라고 했으므로 i와 같겠죠. 6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1, 7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i, 8제곱은 다시 1이 되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이 반복되어 나타내므로 주기가 4죠. n이 자연수일 때 n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으면 그 값이 같습니다. 4n제곱은 1, 4n제곱 플러스 1제곱은 i, 4n 플러스 2제곱은 마이너스 1, 4n 플러스 3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i의 9제곱은 우리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해주면 이 값은 마이너스 1, 이 값은 마이너스 i, 이 값은 1이었죠. i 5제곱은 i와 같고 i 6제곱은 i 제곱이랑 같고 i 7제곱 세제곱이랑 같고 i 8제곱은 4제곱이랑 같아서 1이었죠. 그래서 i의 9제곱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4개를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 9제곱은 i가 되겠습니다. 99제곱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므로 i 세제곱이랑 그 값이 같습니다. 마이너스 i가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3의 i의 6제곱은
마이너스는 6제곱 해주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 루트 3의 6제곱은 루트 3의 제곱하면은 3이죠. 3의 세제곱은 27. i 6제곱은 i 제곱이랑 같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27.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i 제곱은 1 더하기 2i 더하기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1 더하기 i의 제곱은 2i입니다. 이 사실은 기억해 둘만 합니다.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 우리 4개씩 더하면 그 합이 항상 0이죠. 2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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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값 더하면 얼마인가요?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더하면 0입니다. 여기서 2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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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값 더하면 0이니까 연속해서 i의 거듭제곱이 주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i의 50제곱, 51제곱, 52제곱, 53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계산할 것도 없이 0이라는 얘기죠. 50제곱이 사실 여기 있죠. 50제곱, 51제곱, 52제곱, 53제곱 이 4개의 합이 0이므로 이 값도 더하면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부터 12제곱까지를 다 더하면 4개씩 끊어서 0이죠. 4개씩 끊어서 0이니까 이 값도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했듯이 i의 4k 제곱은 1이고 i의 4k 플러스 1제곱은 i, 4k 플러스 2제곱은 마이너스 1, 이는 마이너스 i. 이 사실은 기억해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값은 합차공식을 쓰면 1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이 값도 켤레를 곱해주면 바로 i, 이 값도 마이너스 i. 금방 계산해낼 수 있겠죠. 개념 콕콕도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다 푸신 다음에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방정식의 풀이. 방정식의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ax 플러스 b의 풀이를 보겠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의 1차 방정식인 경우와 1차 방정식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1차 방정식인 경우는 a가 0이 아닌 경우이므로 a로 양변에 나누면 x는 a분의 b가 나오죠. 만약에 a가 0이면 1차 방정식이 아니어서 a로 나눌 수 없고 이 경우에는 b가 0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b가 0이 아니라면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수 b가 되어서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는 없고 이럴 경우는 우리는 불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b가 0이면은 0x는 0이 되어서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성립하므로 해는 무수히 많고 이런 경우 해는 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방금 얘기한 내용 나와 있죠. a가 0이 아니면 나누면 되고 a가 0일 경우는 b가 0인 경우가 0과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을 풀어야 할 때가 있는데 절대값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일 경우에는 x로 x의 값이 지금 절대값 안의 값이 음수면 마이너스 x로 처리해서 나오죠. 마찬가지로 절대값 x-a도 x가 a 이상이면 절대값 안의 값이 0 이상이므로 x-a가 될 텐데 x가 만약에 a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과 같은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중학교에서는 실수 범위에서 생각했으므로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은 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소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4는 0의 근도 2i 마이너스 2i 이런 식으로 근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이 항상 존재합니다.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두 근을 구하죠.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x 더하기 m 제곱이 n일 경우에 x는 마이너스 m 플러스 루트 n 혹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루트 n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가 되면 이 부분이 0일 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 부분이 0일 때는 x는 4.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4와 같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4x를 보니까 여기 4가 있다면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4를 이항해서 이곳에 마이너스 4로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x-2의 제곱은 마이너스 4. 그러면 x-2의 제곱이 마이너스 4이므로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4니까 이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어서 이항 해가면 되겠죠.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따라서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완전제곱식으로 매번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간편하게 근해 공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근해 공식은 인수분해가 될 때도 혹은 안 될 때도 항상 쓸 수 있는 공식이죠. 자, 이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 a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a분의 b의 절반인 2a분의 b를 제곱한 값이 상수로 있어줘야 되죠. 2a분의 b의 제곱을 이쪽에 더했으면 이쪽에도 더해주고 그리고 a분의 c를 이항해줬네요. 이 부분을 통분하면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이 부분은 보다시피 x 더하기 2a분의 b로 완전제곱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이 값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a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항해가면 되는데 여기에 루트의 4a제곱은 2a분의로 통분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항해 오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근호 안에 있는 값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실수가 되겠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이면 허수가 되어서 근이 허근이 될 것입니다.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이면 실근, 음수이면 허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을 써서 x의 값을 구했더니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나왔으므로 이 값은 실수입니다. 따라서 실근을 갖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근해 공식을 쓰면 6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3이 나와서 이 부분이 보다시피 음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복소수에서 공부한 대로 6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3i로 계산하면 되고 이 값은 허수이므로 그는 허근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x의 개수 b가 짝수인 경우는 우리 근해 공식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짝수이면 b 대신에 2b-를 놓고 근해 공식을 적용하겠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1차항 개수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2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근호 안에 4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고 이 값 루트 4는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 이 나오고 이 약분하겠습니다. 이 약분하면 이제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와 같이 짝수 근해 공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의 개수가 짝수일 경우 짝수의 근해 공식을 쓰면 a분의 2분의 b-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 a가 2, c가 3. 계산하면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근해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내용이죠. 개념 콕콕도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근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근해 공식을 다 구하지 않고도 근호 안의 값만 계산하면 되겠죠.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근호 안의 값이 0 이상이면 이 값은 실수가 되고 따라서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겠죠. 만약에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이라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 되어서 근은 마이너스 2a분의 b, 따라서 근을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이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허수이죠. 따라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허수로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때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우리가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해주므로 판별식이라고 불러주고 기호로 d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을 뜻하는 영어 첫 글자 d를 따왔습니다. 짝수 근의 공식은 b' 근호안이 b' 제곱 마이너스 ac였죠. 따라서 짝수 근의 공식일 때는 b' 제곱 마이너스 ac의 값으로도 근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4분의 d라고 표기하기로 합니다. 근호 안에 4를 근호 밖으로 뺐었던 거 기억나시죠? b' 제곱 마이너스 ac만을 가지고서 근을 판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값은 판별식을 계산해 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면 33, 0보다 크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겠죠. 이번에 짝수근의 공식을 쓰겠습니다. 여기가 6이 짝수로서 b'가 3인 경우죠. b'가 3. 따라서 b' 마이너스 ac 하면 0이 나오므로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개념 콕콕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시고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근의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근은 두 개가 이렇게 있었죠.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1대 마이너스 1대, 플러스 1대를 알파, 마이너스 1대를 베타라고 두고 두 근의 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두 개를 더해보면 여기 플러스 1 부분과 마이너스 1 부분이 소거돼서 2a분의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또한 두 근의 곱을 계산해보면 여기 합차공식, 여기 플러스 1대 마이너스 1대 합차공식을 쓰면 2a 제곱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이 부분 제곱해주면 근호 벗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4ac인데 분모는 2a 곱하기 2a니까 4a 제곱 c가 되어서 약분이 되겠네요. 4a 제곱분의 4ac. 여기 분모가 4a 제곱이었죠. c가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약분해서 a분의 c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의 2창의 개수 분의 1창의 개수가 되겠고, 두 근의 곱은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를 구하지 않고 두 근의 합은 5인 것을 알 수 있죠. 최고차항 개수 1분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 하면은 5.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7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이용하면 알파 베타의 차의 제곱도 구할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였으므로 이렇게 대입해보면 a제곱분의로 통분할 수 있겠죠. a제곱분의 b제곱에 이 부분은 a 한번 곱해주면 4ac가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루트를 취하면 두 근의 차의 절대값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절대값은 루트의 제곱이었죠. 자, 그래서 제곱이 있으니까 양변에 루트를 취해서 절대값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a의 제곱은 절대값 루트 취하면 절대값 a가 되고, 윗부분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이 판별식의 값이므로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외워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가질 경우
두근 알파 베타를 갖는 2차 함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여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를 써주면 되겠죠. 두근을 알파 베타로 가지면 이와 같은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전개해보지 않더라도 최고차 함계수가 1일 경우에는 최고차 함계수 2차 항분의 마이너스의 1차 항이 두근의 합이었으므로 1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수항은 최고차항 2차 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가 두근의 곱이었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면 두근의 곱 자체가 상수항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두수 1과 4분의 1을 근으로 갖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두근을 합하면 4분의 5,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5x, 곱하면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 거기에 x제곱 더해주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여기다가 4를 곱해도 이 방정식은 두 근이 1과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은 개수를 a라고 뒀을 때 a배의 이와 같이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이 허수일 때도 마찬가지, 두 근의 합을 구하면 6, 둘이 곱하면 13이므로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이와 같이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이라고 둘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도 가능하겠습니다. 2차식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두 근을 구했다면 인수분해하기를 x 마이너스 한 근, 또 x 마이너스 나머지 한 근과 같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공식은 항상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개수가 실수인 2차식은 항상 복소수 범위에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 따라서 항상 복소수 범위에서 근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켤레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근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다음에 플러스일 경우, 마이너스일 경우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죠. 따라서 한 근이 a 플러스 b 꼴이라면 나머지 한 근은 a 마이너스 b 꼴이 됩니다. a 플러스 b가 근이면 a 마이너스 b가 근이 되고, a 마이너스 b가 근이면 a 플러스 b가 되어서 비슷한 형태의 근을 갖게 되겠죠.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한 근을 할 때 나머지 한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a, b, c가 유리수일 때 p 더하기 q 루트 m이 근이면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근입니다. 이때 p 더하기 q 루트 m과 p 마이너스 q 루트 m은 각각 켤레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pq는 유리수, 루트 m은 무리수입니다. a, b, c가 실수인 경우에는 p 더하기 qi가 근이면 p 마이너스 qi도 근이죠. a, b, c가 유리수이면 마이너스 a분의 b도 유리수고 a분의 c도 유리수가 됩니다. 즉 두 근의 합과 곱이 모두 유리수가 돼야 되는데 p 더하기 q 루트 m이 하나의 근일 때 다른 한 근을 생각할 수 있죠. 두 개를 더해도 유리수, 곱해도 유리수가 되는 수는 p 마이너스 q 루트 m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a, b, c가 실수이면 마이너스 a분의 b도 실수이고 a분의 c도 실수이므로 두 근의 합과 곱이 실수라는 얘기인데, p 더하기 qi가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p 마이너스 qi가 되어야 더해도 곱해도 실수일 수 있습니다.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p 더하기 q 루트 m이 방정식이 한 근일 때 나머지 한 근이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은 계산해보면 이렇게 루트 3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가져서 켤레근이 아니죠.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보기 전에 1차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차함수는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1차식, y는 ax 더하기 b꼴로 나타낼 때를 1차함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y가 x에 대한 2차식일 경우에는 2차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1차함수의 그래프는 y는 ax 더하기 b꼴이고, 여기서 기울기가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입니다.
기울기 A 값의 부호에 따라 직선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기울기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향하게 되겠고, 기울기가 음수이면 오른쪽 밑을 향하는 이런 감소함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y절편 3은 x에 0을 대입할 때의 함수값으로서 y절편 이곳 0,3을 지나는 직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의 직선이고, 기울기가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 되겠죠.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가장 기본 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제곱 꼴에서 꼭지점을 원점으로 가지게 되고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입니다. 만약에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하겠죠. 이와 같이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되겠고, a가 음수이면 그래프가 이와 같이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점점 y축에 가까운 형태로 그려지겠습니다. 이차함수의 표준형을 살펴보면 y는 a배의 x-p 전체 제곱 더하기 q 꼴인데, 얘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그래프로서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이 아니고 이와 같이 p, q가 되겠습니다. 점 p, q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까는 대칭 축이 y축이었지만 이번에는 대칭 축이 x는 p를 축으로 하게 되겠죠. 이차함수의 일반형을 살펴보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인데, 표준형 y는 a배의 x-p제곱 더하기 q꼴로 고쳐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쉽겠죠.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x제곱의 개수인 a로 묶어주면 이와 같이 되겠네요. 그러면 x의 개수가 a분의 b인데,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면은 a분의 b의 절반인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을 더하고 빼서 이만큼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괄호 밖으로 빼줘야 됩니다.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 제곱인데, 앞에 a와 곱해서 밖으로 빼내면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이 되고, 자, 이 값이랑 통분해서 이곳에 쓰면 4a분의 마이너스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2a분의 b가 있네요. 2a분의 b의 제곱으로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동되었으므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직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의 절반인 마이너스 1의 제곱인 1이 있어야겠죠. 1을 더하고 뺐는데 요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빼줘야겠죠. 빼줄 때 2와 곱해져서 빼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와 5를 계산해주면 3이 될 것이고, 나머지 이만큼은 2배 x-1 제곱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3인 2차 함수이고, 2차 함계수가 플러스이므로 아래로 볼록,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인 1, x는 1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 되겠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2차 함수의 개수의 부호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a 값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했었죠.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일 경우에는 a가 음수일 경우였습니다.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는 그래프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만 보면 쉽게 계산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b의 부호를 살펴보겠습니다. b의 부호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는 외워두면 좋다고 그랬죠. 축이
y축의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란 얘기죠. 그러면 이 값이 음수이므로 마이너스를 곱해서 생각하면 2a분의 b가 양수란 얘기고, 그러면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 서로 같은 부호다.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이므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2a분의 b가 음수. 2a분의 b가 음수란 얘기는 a와 b의 부호가 서로 반대란 얘기죠. a와 b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상수항 C는 x에 0을 대입하면 되므로 y축과의 교점을 나타냅니다. y축과 위에서 만나면 C는 양수이고 y축과 밑에서 만나면 C의 값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이차함수를 생각했을 때 아래로 볼록이므로 a는 양수겠죠. 축은 y축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a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b의 부호는 음수. 그리고 c의 값은 원점 밑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c의 값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본 후에 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습니다. 즉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의 개수도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우리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판별할 수 있었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됐었죠. 그러면 근은 두 개를 갖게 되고, 판별식이 0일 경우에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졌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서 실근의 개수는 없습니다. 이때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a가 0보다 클 경우에 아래로 볼록이게 그리면서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하므로 x축과 이와 같이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a가 0보다 클 때 이제 판별식이 0일 경우에는 x축과의 교점이 하나여서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 만나지 않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실근이 존재하지 않겠죠.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면서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일 경우에는 실근이 하나이므로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판별식이 음수이면 x축과 만나지 않게 되겠죠. x축과의 교점을 다시 정리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일 경우에는 접한다고 얘기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겠죠. 판별식이 음수일 때는 만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계산해 보니까 b가 1이므로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 보면 9가 나와서 0보다 큽니다. 따라서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 2차 방정식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의 판별식을 D라고 그러면 특별히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이므로 b-가 마이너스 2인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겠죠. b-제곱 마이너스 ac였습니다. b-제곱에 마이너스 ac 계산해 보니까 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0이므로 x축과 접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지겠죠.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1개입니다. 이번에는 2x제곱 더하기 x-1은 0의 판별식을 계산해 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1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7 음수가 나왔으므로 x축과의 교점의 개수, 이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은 하나도 없죠. 따라서 만나지 않고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이므로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네, 방금 얘기한 내용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도 살펴보면 x축도 하나의 직선이죠. 이 x축을 일반화해서 이제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의 위치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y는 x 더하기 2와 y는 x제곱을 생각해 볼 텐데, 두 점에서 만나고 이 두 점에서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함수든 직선이든 동일한 x좌표를 갖겠죠. 마찬가지로 y좌표도 동일한 y좌표를 갖게 되므로 두 교점의 좌표는 직선도 만족하고 2차 함수도 만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2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해서 얻은 x제곱은 x 플러스 2의 실근이 교점이 되겠죠. 네, 이와 같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임의의 직선 y는 mx 더하기 n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과 같습니다. 따라서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으므로 이 연립한 식에서의 판별식 d를 계산해서 이 부호에 따라서 직선과 2차 함수의 위치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0인 경우,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이므로 교점이 2개가 생기고 그래프상으로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판별식이 0이면 실근의 개수가 하나이므로 교점이 1개. 따라서 이와 같이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하는 경우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판별식이 0인 경우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므로 직선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접한다고 하고, 이때의 직선을 2차 함수의 접선이라고 하며 교점을 접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2x 더하기 k의 교점의 개수는 연립한 방정식 x제곱은 2x 더하기 k의 실근의 개수와 같으므로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여기서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a1 c-k 계산해보면 1 더하기 k가 나옵니다. 만약에 1 더하기 k가 0보다 크면, 즉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만약에 판별식 값이 0이면, 1 더하기 k가 0이면, 즉 k가 마이너스 1이면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판별식 1 더하기 k가 음수이면 k가 마이너스보다 작게 되겠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은 만나지 않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보고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신 후 답을 맞추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이고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고 모든 함수값은 이 꼭지점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값은 x가 0일 때 가장 작고 그때의 함수값은 0이 되겠죠. 또한 위로 볼록인 함수에 대해서는 지금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 꼭지점의 좌표는 원점이고 이와 같이 위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0,0에서의 함수값, 그러면 x가 0일 때 함수값은 가장 크고 이때 함수값은 y는 0이고 나머지 함수값들은 0보다 작게 되겠죠. 자,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y는 x제곱에 대해서 최소값은 0,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 최대값은 0입니다. y는 3x제곱의 최소값은 마찬가지로 0이고 최대값은 없습니다. 무한히 커지므로 최대값은 없습니다. 마이너스 3x제곱의 최대값은 0, 최소값은 없습니다. 자, 최대값은 아래로 볼록일 경우에 없다고 그랬고 위로 볼록일 경우에는 최대값 0, 최소값은 없다고 그랬죠. 2차 함수의 일반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는 표준형으로 변형한 후에 꼭지점의 좌표를 보고 그리고 x제곱의 개수의 부호를 보고서 최대값 최소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y는
a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에서 a가 양수일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와 같이 아래로 볼록이므로 x가 p에서 최소값 q를 가지고 최대값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p, q이므로 최대값은 q, 최소값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에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꾼 후에 꼭지점의 좌표가 2,5 그리고 최고참 계수가 음수이므로 2,5를 지나는 이와 같은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x가 2일 때 최대값은 5가 되겠고 최소값은 없습니다. 자, 내용을 여기 정리해 놨네요. x가 모든 실수일 때 최대값 최소값을 공부해 봤는데 이번에는 x의 값이 제한될 때 최대값 최소값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최소는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 p가 주어진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꼭지점의 x좌표 p가 이 범위에 포함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프가 이와 같이 되겠죠. 알파가 여기, 베타가 여기, p가 이 사이에 있다면 a가 양수일 경우에 아래로 볼록함으로 최소값 q를 갖게 되겠고 최대값은 양 끝에 있는 값 알파와 베타의 함수값 중에 큰 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a가 음수일 경우에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x좌표 p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면 p에서의 함수값 q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리고 최소값은 f알파와 f베타 중에 작은 값, 이 값과 이 값 중에 작은 값이 최소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2차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1이 이 범위에 들어오죠. 이 범위에 들어오므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 여기 마이너스 5였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최대값은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함수값 양 끝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하면 되는데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더 멀리 있는 쪽 즉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질 때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늘 증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벗어나 있으면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최대값, 최소값은 알파와 베타의 함수값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양 끝값의 함수값 f알파와 f베타 중에 큰 값이 최대값이고 작은 값이 최소값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인데 1이 이 범위에 들어오지 않죠. 1이 이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이 함수의 그래프의 최대값은 4일 때 함수값 7이 되겠고 최소값은 2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축이 제한된 영역에 포함될 때와 포함되지 않을 때로 구분해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